때론 부모님의 심정으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등 조언과 상담을 통해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복무를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 협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들의 눈높이에 내가 녹아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안고 가겠습니다. 길의 끝에서 또 다른 나를 찾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노하우 플러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노하우 플러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멘토링. 적응이 힘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 퇴직공무원 박성준님, 고석환님.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을 지내왔고요. 퇴직 후에 지금은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4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주로 생활안전 분야와 경비교통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27년간 수사 업무를 종사했습니다. 80년대에 그 중국산 농수산물이 아주 그 밀수가 성행할 때 크게 공을 세워서 내 친구들은 저를 해상 장보고라고도 불러요. 여러 보직을 경험하며 특히 전국 최초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많은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속 관청이 장애인 인권상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선택할까 많이 고민도 했어요. 선배들의 조언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이론을 내 후배들에게 좀 알짜배기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노하우 플러스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는 아주 흔쾌히 지원을 했고 다행히 제가 선택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작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학교 폭력 예방사, 심리상담사 등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보람된 일을 찾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노하우 플러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부적합한 부분,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멘토링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요원이 자기 내적인 요원, 심리적인 적응장애라든지 또는 불안감, 우울증 이런 내적인 요인이 있다 그런다면 치료를 받게 해야지요. 그걸 사회에서 질타하고 이거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요. 외적인 부분, 예컨대 동료 등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복무기관의 그 담당자들과 갈등이 좀 심하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얘들은 그냥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가 가서 그 남모르는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고 그런다면 적응하기 어렵지요. 그런 것들을 그런 그 적응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도 시키고 이것은 네가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그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교양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나왔다는 인식보다는 요원의 애로사항을 대변해주고 요원을 도와주는 변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 상호 유대감을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만날 때마다 커피나 간식을 사가지고 가는 등 기대감을 갖도록 하고 공개적인 방문 약속보다는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잠깐 들렸다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고 편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복무 관련 얘기보다는 안부를 물으며 마음을 열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직 생활 자체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 요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아예 그런
사회성이 좀 떨어진 사람들, 객관성이 없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적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 또 복무 행태가 불량한 부분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부분으로 보고, 그럴 때는 이제 행태도 좀, 행동도 좀 부드럽게 해야 된다. 또 이런 부분은 네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냐. 부모가 얘기를 해도 이해를 수긍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사회에서, 이 조직 내에서 그 일이 필요해서 너를 불렀는데 네가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부실 복무 위험도가 높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부실 복무가 개선되도록 때론 부모님의 심정으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등 조언과 상담을 통해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복무를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에이더, 즉 조력자, 협력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청소년 범죄와 또 대학생을 지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링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요사이 젊은 애들은 어른들이 얘기하면 모두가 다 잔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말을 수용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우리 이 젊은 사회복무요원들과 만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그들의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들의 눈높이에 내가 녹아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아이고, 저 또 꼰대 한 사람 또 왔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문제가 많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안고 가겠습니다. 34년간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좀 무료감으로 막막할 것 같았습니다. 노아 프로스를 통해 현역의 연속선상에서 조금은 여유롭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현역에 있는 느낌으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제도를 누가 처음에 입안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참 보람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이론, 그리고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아주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노하우 플러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멘토링. 지금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회복무요원님들을 위해 퇴직공무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세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노하우 플러스. 베테랑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